안녕하세요. 장외주식사관학교의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네, 꾸준히 공부하고 인내하고 분석하는 자세로 임하는 장외주식사관학교. 전문가와 함께 해야겠죠? 오늘도 모셨습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의 소영주 소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엄청 추워졌죠? 네,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약간 네. 감기 기운이 있는데요. 계절의 변화에 나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유, 네. 주식만큼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저희가 또 환절기인 만큼 따뜻하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어김없이 주식 공부는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소장님, 이 종목은 오래전부터 해오신 말씀도 있고 또 하실 말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오늘의 종목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지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안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막혀 있다. 우리가 정세적 불안은 경제적 불안하고 사람들이 연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지금 형태가 미국의 트럼프 등장 이후에 시장의 신뢰성을 많이 상실한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어제 오늘 말이 달라지는 세계 지도자들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불안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대장주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늘 강조하고 있지만 후계구도 관련 주식을 반드시 편입해서 네. 이익을 창출하라. 이 종목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그에 부합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오늘 추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두 가지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또 휴게 구도 관련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정의선 부회장이 전문구 회장의 외아들로 언젠가는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할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정 부회장이 개인 명의로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비상장 회사가 동사인데 간단하게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현대모비스를 최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기아차, 다시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회사가요. 그렇군요. 예. 또 대기업 계열사 중에 비상장 회사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의미로 받을지 삼성 SDS랑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네, 그렇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을 내가 삼성 SDS에 자주 비교를 해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재용의 후보의 구도에서 삼성 SDS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막강한 워큰 기타를 만들기 좋은 주식이었고, 역시나 이건희 회장님이 부재 시 바로 삼성 SDS를 상장시켰습니다. 네. 상장시 주가는 43만 원까지 폭등을 하였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재용이 지분이 가장 많은 비상장 회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현대 엔지니어링은 정의선 부회장이 11.7%라는 어마어마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죠. 현대 자동차 그룹 내에서 현대 글로비스와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정말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그렇죠. 틀림없는 반드시 사실입니다.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후계 구도가 적정 구도를 앞서가는 상황이 올 시기가 바로 그 종목이 뜨는 시기다. 예, 이렇게 볼 그렇습니다. 수 있을 텐데 이 종목 현대 엔지니어링에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3년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겠지만 포지션 부분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도 상당히 지금 기업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냐면 현대 앵코를 붙이면서 있잖아요. 이 회사가 캔코를 붙이면서 종합 건설 회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후계그룹 구도를 떠나서 정의선이가 가지고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 회사의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또 현대차의 해외 공장 건설에도 현대 엔지니어링이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면들로 보았을 때 현대 건설 관련해서도 수주를 높였는데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야 할까요? 전 개인적으로 현대 건설의 관련 수주가 상당히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해외 건설 수주가 높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 높게 나오고 있는 비중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같이 지금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거든요. 네. 해외 실적이 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실적의 상승이 아니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의선 부회장님의 후계구들은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좀 네. 안정돼 있습니다. 이게 뭐 다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내년은 실적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내년 하반기나 내년 2021년 되는 상장을 가기 위한 포지션을 깔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안정적인 구도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주가가 그런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상 최고가가 125만 원을 넘겼지만 지금은 60만 원대입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그렇죠. 우리가 나을까요? 한때 125만 원까지 주식을 치고 간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현대 후계구도 관련해서 상당히 불안한 구도로 이어지는 시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언젠가는 후계구도가 갈 거라는 건데 그 당시에 정의선의 지분 확정을 위해서 현대 엔지니어링을 직상장시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타고 주가가 125만 원 또는 최고가 13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단지 비상장 회사의 생명은 상장이기 때문에 네. 상장에 이런 뜬 소문만 나와도 이 주식은 130만 원까지 달려가는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차원에서 아까 앞서 말한 대로 지금 현재 후계구도는 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으로 상장한다는 그런 이슈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편입하기보다는 내년에 편입하라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격이 현재 60만 원에서 한 65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대카드가 현재 상장으로 다른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이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렇죠. 이런 이슈들도 있어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네. 보면 우리가 골드만이라든가 또는 모건 스탠리, 네. 시티, 뭐 이런 JP 모건까지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현대카드. 이런 현대카드는 뭐 시총 공모가 다 해야 제가 봐서 한 5천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나 이 D를 노리고 있는 거죠, 이들이. 글로벌적인 그 IP 관계자들이 카드사 자체적인 매력은 떨어지면 네. 그 뒤에 상장할 현대에 관련된 현대차 그룹에 관련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현대 엔지니어링이죠. 바로 이 현대 엔지니어링을 잡고 싶은 것도 그래서 선점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네. 지금 글로벌 우리 IP 기업들이 노크를 하고 있죠. 현재 6곳 정도가 현대카드의 상장 주관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이 딜을 통해서 어떤 잠재력이 폭발할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또 소장님께 배웠던 것으로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불안한 점을 이용해서 외국에서도 안정성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연하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국내 내수 시장보다는 플랜트 부문이 거의 한 70% 80% 가까이가 해외에서 사업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내수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해외 수주가 꾸준히 지금 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규모 그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대. 근데 또 기간을 보면요. 삼성 SDS도 상장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랬죠. 하지만 끝까지 버틴 대부분의 큰 손들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는데요. 이 장외 주식의 매력은 이런 데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 시기 언제쯤일까요? 저는 역시 우리 유시엔 아나운서가 지적했듯이 기다림의 미학, 장애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그리고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탄생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초록새는 저렇게 오랬나 보다. 아시죠? 그것이. 그래서 그 하나의 완성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도 지금 시장에 나오니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녹익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에서 2021년 상반기가 가장 상장의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사실 오랜 시간 또 인내하면서 네. 성공하셨던 예. 사례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 말씀해 주셨던 시기들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또 지난 2017년을 살펴보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란 국영회사 계열사인 아흐다프가 발주한 3조 8천억 원 상당의 이란 사우스파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또 이런 큰 재료가 있었죠. 네, 이런 그렇죠. 재료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가 그 이란 국영회사의 계열사인 아흐다프가 발주한 그 발주 금액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발주 금액에서 우리가 나누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현대건설이 차지하는 비중과 현대 엔지니어링이 차지하는 제가 알기로는 90%가 현대 엔지니어링이 수주를 했고요. 네. 나머지 한 10% 정도가 현대건설에 수주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걸 본다는 것은 권력의 포지션의 힘이 어디로 가고 있냐?
바로 정의선이 끌고 있는 정의선 지분이 가장 많이 있는 11.7% 지분은 현대 엔지니어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이런 모습 보면 이건 바로 주가의 흐름하고 같다고 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들리는데요. 예. 또 현대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식 15%를 갖고 있다는 내용과 또 그룹 내에서 시공 능력까지 확장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보면 현대차 그룹이 어느 회사를 키우고 또 어느 회사에 집중하는지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 행간의 내용을 좀 짚어주세요. 간단하게 짚어보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이 이란 수주 같은 것도 보면 현대건설이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현대 엔지니어링이 주지 않습니까? 네.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엑스 공사의 주가 아마 현대건설이 할 수도 있지만 현대 엔지니어링이 주가 돼서 아마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의선의 곡강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금고 창고 역할을 해야 될 게 바로 이게 현대 엔지니어링의 주식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렇습니다. 현대건설하고 합병을 할 것인가 또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직상장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실은 현대 자동차 그룹이 전년도에 한번 이게 후계 자구를 올해 띄웠습니다. 띄웠는데요. 근데 띄울 때 그 조건이 좀 애매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실은 현대 모비스에 있는 AS라든가 자동차 모듈 회사를 물적 분할을 해서 두 개 회사로 만든 상태에서 이 회사를 각각 현대 글로브스에 합병시킨다는 구도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의선을 이해한 구도의 형태였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뿐만 아니라 기관들로도 반대에 부딪혔죠. 바로 접었죠. 이게 뭐냐면 소통의 부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2차적인 후계구도 관련 쪽으로 보는데 제가 봤을 땐 급할 게 전혀 없는 게 현대 자동차 그룹의 입장입니다. 어차피 후계 그룹은 거의 완성된 상태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몽구 회장의 건강이 그렇게 상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정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의선 씨의 후계구도 확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타 비상장 회사에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부품 회사 정의선이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실제로 극대로 끌어올리고 내년 하반기 한 20년 정도는 그 폭발력을 가지고 아마 상장을 갈 것 같습니다. 와, 소장님께 말씀 들으니까 벌써 펼쳐질 일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지는데요.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또 최근에요, 1,800억 원 규모의 대구 대봉 1기지구 또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시공권도 현대 엔지니어링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재료도 건축 시공 능력의 확장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현대 건설의 영역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들어갔다. 그 뜻은 아까 말한 대로 권력의 이동이 어디로 가고 있냐? 정의선 씨가 가장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 현대 엔지니어링을 지속적으로 키워주고 있다. 이게 하나의 우리가 시그널이라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놓쳐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저도 신호들을 감지하는 포인트들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셨죠?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주 동호회 사이트들을 보면 너무 오래 기다렸다. 아우성인 글들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죠.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욕을 안 하는 게 다행이죠. 아까 말한 대로 주식이 125만에서 130만에 갔던 주식이 지금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은 주식의 회사의 형태가 크게 실적이 뒤로 밀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바로 비상장회사 주식은 상장이라는 생명이라는 소문만 나도 주식이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 상장의 소문 때문에 130만 원까지 언제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현대 자동차 그룹이 현재 후계 구도에 대해서 급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시간과 실적 개선을 두고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천거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소문이 있죠. 현대건설과 합병해서 간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실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과 합병한다는 건 손해죠.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주가의 상승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상장의 시점이 공개되지 않고 상장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봤을 때 현대 엔지니어링은 직상장을 예측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직상장을 예측해보는데 이런 주식들은 반드시 편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주식 바로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세 가지 다 가지기 참 어려운데요. 정말 두고 볼 일입니다.
또 오너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배당 성향 또한 높다는 게 소장님께서 동사를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상식 투자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이 원칙은 동사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정확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을 앞서 그 금고 창고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선 네. 부회장의 창고인데 이 순환 출자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환 출자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모비스에서 자동차에서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차, 다시 현대 모비스로 이어지고 있는 고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현대차라든가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현대 모비스 지분을 사야 됩니다. 사기 위해서는 그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세금만 해도 한 1조 정도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들고 있는 글로비스 주가를 올릴까? 상장된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승 탄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상승의 엔진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시켜서 충분히 캐치를 확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현재 삼성동 한전 사옥 부지를 매입해서 현대차 그룹 51개 계열사 중에 30여 개 계열사가 입주할 사옥을 짓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사를 보면 내후년에 공사가 마감할 예정이라고.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그 실은 현대 자동차 주식을 좀 발목을 잡았었죠. 너무 큰 금액에 샀다. 이런 말이 많았던 부에서는 다 부지입니다. 네. 그러나 아마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설계, 새로운 세계의 장을 만들 수 있다는 포부 현대자동차 그룹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에 대한 수혜주냐? 아닙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가장 큰 수혜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삼성동 한전사옥 부지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한 수익에 대한 이익은 가장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현대 자동차 그룹의 자회사 중에서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될 것입니다. 그 뜻은 바로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완료가 되고 그러면 내후년에 있잖아요. 내후년에 완공이 되면 네. 그 시점을 맞춰서도 있잖아요.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포인트를 보고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 또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다시 또 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상식 투자론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 또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는 핵심 기업에 투자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지속적으로 상식 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나운서님이 지적한 것과 별도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왜 반드시 필요하다면 현대 모비스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움직임이 참 많습니다. 현대 모비스 중심으로 캐피코라든가 오트론 등 전장 부품사의 합병 또는 현대 이어와 현대 트레이스 등 기계 부품사의 합병 또는 현대 글로비스와 현대 오토웹에 대한 합병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을 극대화로 끌어올려서 상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이다. 그 뜻은 정의선의 후계 구도는 이미 확정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적을 개선하고 나서 현대 엔지니어로 상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실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적의 변화는 상장의 신호입니다. 상장의 신호는 직상장의 신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이 정도 회사라면 있잖아요. 네. 한 번쯤은 가볍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거 걱정할 필요 없죠. 현대 자동차 그룹이 망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삼성, 그 다음에 세계 서열 2위를 달리고 있고,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라는 것은 종합 매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영원한 사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자동차 그룹 내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정의선입니다. 정의선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 부회장 역할에 자금 역할을 할 회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현대 엔지니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비상장 주식에 있는 장애 주식에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장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상식이라는 건 잘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또 꾸준히 공부하는 그런 또 소장님의 내공을 바탕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들쭉날쭉하지만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최근 몇 주 동안은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또 다양한 주제들도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이전 영상들도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새로운 종목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